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세 남성입니다. 제 이름은 이종석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와 저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30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5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자식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와 딸 수진이. 정훈이는 벌써 38이 되었고 4년 전에 결혼했어요. 며느리 이름은 김지은. 34살의 젊은 여자입니다. 지은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밝고 활발한 성격에 우리 부부를 친부모처럼 잘 챙겨줬죠. 아버님, 어머님, 오늘 제가 만든 반찬 가져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반찬을 해서 가져왔어요. 지은아, 이렇게 매번 미안하구나. 에이, 뭐가 미안하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정훈이도 지은이를 무척 사랑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죠. 그래? 네가 복이 많아. 지은이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보기 좋은 부부였습니다. 정훈이는 제조업체에서 일했어요. 교대 근무를 하는 회사였죠. 2주는 낮 근무, 2주는 밤 근무. 힘든 일이었지만 정훈이는 불평 없이 일했습니다.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었죠. 아버님, 오늘 우리 반 애들이 제 생일 축하해줬어요. 편지도 써주고요. 그래? 아이들이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나 보구나. 네, 전 정말 행복해요. 좋은 남편에, 좋은 시부모님에, 사랑스러운 제자들까지. 지은이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그런 며느리가 아팠다는 걸 알게 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지은이한테 좀 갖다 줘요. 지난번에 빌려간 책이랑 김치 좀 담아줄게. 지금 가야 해? 응. 정훈이가 밤 근무 들어갔다고 하던데 지은이 혼자 있을 거야. 김치 바로 먹어야 맛있잖아. 알았어. 저녁 8시쯤 지은이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차로 15분 거리였죠.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정훈이가 알려준 번호였어요. 지은아, 아버지야.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조용했어요. 지은아, 있니? 네. 아버님, 잠깐만요. 침실에서 지은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이상했어요. 지은아, 괜찮아? 네, 금방 나갈게요. 5분쯤 지났을까요? 지은이가 침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은아, 어디 아프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좀 피곤해서 그래요. 앉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지은이가 물을 가져오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지은아, 급하게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컵이 깨져 있었고 지은이가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하지만 이상했어요. 지은이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손이... 아, 이게... 지은이가 손을 뒤로 감췄어요. 하지만 이미 봤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을요. 지은아, 병원 다녀왔니? 손이 왜 그래? 아버님,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우니? 무슨 일이야? 아버님, 제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뭘? 제가? 지은이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데? 한참을 울던 지은이가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를 열어봤어요.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근위축 성측삭 경화증 ALS, 의심 소견 루게릭병. 심장이 철렁했어요. 이게 뭐야?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3개월 전? 네. 처음엔 손이 좀 떨리길래 그냥 피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고 병원 가봤더니 루게릭병이라고? 네. 초기래요. 아직 확진은 아니고 의심 단계인데 증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지은이가 계속 울었어요. 정훈이는 알아? 아니요. 아무도 몰라요. 왜 말 안 했어?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걱정할 거잖아요.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해야지. 안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정훈 오빠는 저 때문에 이미 많이 힘들어요. 밤낮 교대 근무하면서 돈 벌고 이제 애기도 가지려고 했는데 지은아, 제발요 아버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치료는 받아야 하잖아. 받고 있어요. 몰래요. 학교 끝나고 병원 가고. 약은? 먹고 있어요. 근육 떨림 완화하는 약이랑 여러 가지.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루게릭병. 들어는 봤어요.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병. 결국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이건 숨길 수 있는 병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더 제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왜? 정훈 오빠가 이번 달 말에 승진 심사 있어요. 3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이 타이밍에 제 병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도 요즘 무릎 수술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제 일까지 알게 되면 네가 더 중요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어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제발 부탁드려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지은이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알았어. 말 안 할게. 정말요? 응, 약속해. 감사해요, 아버님. 지은이가 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루게릭병. 젊은 며느리가 그런 병에 걸렸다니.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지은이 잘 있더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이와의 약속 때문에요.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나야. 아버님, 어제는 정말 감사했어요. 지은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네? 넌 지금 혼자서 너무 힘들잖아.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어제 내 모습 봤어. 손도 떨리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아, 솔직하게 말해봐. 제일 힘든 게 뭐야? 새벽이요. 새벽? 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가 제일 힘들어요. 근육 경련이 심하게 와서 잠도 못 자고 혼자서 버티기가. 정훈이는 밤 근무 때는 집에 없잖아요. 2주에 한 번씩 밤 근무 들어가는데 그때가 제일 무서워요. 혼자 있는 게. 약은? 먹어야 하는데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때도 있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아, 내가 새벽에 갈게. 네? 정훈이 밤 근무 들어가는 날 내가 새벽에 가서 도와줄게. 아버님, 그건 안 돼요. 왜? 아버님도 연세가 있으신데 새벽에 어떻게? 70이야. 아직 팔팔해. 걱정 마. 하지만 지은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지은이가 울었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당연한 일이야. 그날부터 저는 새벽 3시 알람을 맞췄습니다. 핸드폰에 지은이 돕기라고 적었어요. 정훈이의 밤 근무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2주 중 앞에 일주일이 밤 근무였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매일 새벽에 가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와의 약속이니까요. 첫날 밤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일어나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깐 산책 다녀올게.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섰어요. 새벽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차를 몰고 지은이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3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지은아, 아버지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침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침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침대에서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버님, 다리가, 경련이, 지은이의 왼쪽 다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주물러 주세요. 근육을 침대에 앉아 지은이의 다리를 주물렀어요. 이렇게? 네, 조금 더 세게 10분쯤 마사지를 했습니다. 경련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괜찮아졌어? 네, 감사해요. 약 먹어야지. 옆 테이블에 약통이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어떤 거 먹어? 빨간 뚜껑 거요. 약을 꺼내서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손이 떨려서 컵을 잡을 수 없었어요. 내가 해줄게. 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줬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이제 좀 나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매일 이래? 네, 거의 매일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서 버텨왔다니. 앞으로 내가 올게. 걱정 마. 아버님, 혼자 버티지 마. 알았지? 네, 감사해요. 지은이가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5시쯤 되니 지은이가 일어났어요. 아버님, 아직도 계셨어요? 응, 네가 다시 아플까봐. 괜찮아요. 이제 출근 준비해야 해요. 혼자 할 수 있어? 네, 이 정도는. 하지만 걱정되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버님, 정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어서 씻어. 내가 아침 준비할게.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가 씻고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아버님이 해주신 거 처음 먹어봐요. 맛없을 거야. 그냥 먹어. 아니에요. 맛있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지은아? 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았지? 네? 약속해. 약속할게요, 아버님. 7시에 지은이가 학교로 출근했어요.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산책 좀 하고 왔어. 새벽 3시에? 요즘 왜 이래? 잠이 안 와서. 나이 들어서 그래.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웠을 때 알람을 다시 확인했어요. 새벽 3시, 지은이 돕기, 내일도, 모레도, 일주일 동안 매일. 이렇게 제 새벽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새벽의 헌신이여. 첫 주가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지은이네 집에 갔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정훈이가 밤 근무를 하는 동안이었죠. 매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새벽 3시 알람, 조용히 일어나서 옷 갈아입기, 아내 깨우지 않게 조심스럽게 집 나서기, 예쁜 운전해서 지은이네 도착, 그리고 지은이를 돕는 시간. 근육 경련이 올 때는 마사지를 해주고, 약 먹는 것을 도와주고, 가끔은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아버님, 오늘 학교에서 한 아이가 제 손을 보더니 선생님 손 왜 떨려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어?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다행히 믿더라고요. 힘들겠구나. 괜찮아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거짓말도 잘 믿어줘요. 지은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둘째 주, 정훈이가 낮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2주간은 지은이가 혼자가 아니었죠. 저도 일주일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은이 생각이 났어요. 셋째 주, 다시 정훈이가 밤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다시 새벽 3시 알람을 맞췄어요. 지은아, 아버지야. 아버님, 오셨어요. 그런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했어요. 괜찮아?
침실로 들어가니 지은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버님, 다리에 힘이 없어서 화장실도 못 갔어요. 얼마나 참았어? 2시간? 왜 진작 전화 안 했어? 아버님 주무시는데 깨우기 싫어서 급하게 지은이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예전보다 몸무게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근육이 빠진 거겠죠. 혼자 할 수 있어? 네. 잠깐만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버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돼? 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은이가 병위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게. 조심스럽게 지은이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침대까지 데려가 눕혔어요. 미안해요. 아버님한테 이런 것까지. 미안할 것 없어.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증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병원에서 뭐래? 약이 듣고 있대? 잘 모르겠어요. 진행을 늦출 뿐이래요. 완치는 안 된다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님, 루게릭병은요, 치료제가 없어요. 그냥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묻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건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지은이네 집에 갔는데 지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아버님, 저 학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번 주에 2번이나 수업 중에 손이 떨려서 분필을 떨어뜨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병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병원 가서 진단서 받아와. 그럼 다들 알잖아요. 제가 아프다는 거. 지은아, 언제까지 숨길 거야? 조금만 더요. 정훈 오빠 승진 발표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때까지만. 그 후에는, 그때는 말할게요, 다들한테. 다음 주 정훈이의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한다. 3년 만이에요. 이제 대리에서 과장으로 올라가요. 잘 됐구나.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리고 지은이도 많이 힘이 돼줬어요. 지은이 잘 만났어. 알아요. 저 정말 행복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훈이는 행복하다고 했지만 지은이는 매일 밤 고통 속에서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에게 전화했어요. 지은아, 이제 정훈이한테 말해야 하지 않겠니? 네, 알아요. 언제 말할 거야? 이번 주말에 말할게요. 내가 같이 있어줄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말해야죠. 알았어. 힘내.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지난 1달 동안 고맙긴 당연한 일 했어.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지은이가 정훈이에게 말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9시쯤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알아, 다 들었어.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지은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네 승진 때문에.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 어떡하죠? 정훈아, 진정해. 너희가 함께 이겨내야 해. 루게릭병이래요. 치료제가 없대요. 알아.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아버지, 저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아버지가 있잖아. 우리 가족 모두가 있어. 네. 지은이 곁에 있어줘.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지은이야. 알겠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제 비밀이 하나 풀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힘들 거예요. 며칠 후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지은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이제 알았으니 잘 돌봐야지. 근데 아버지,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오셨다고. 응, 왜 그러셨어요? 말씀하시면 제가. 넌 밤 근무 때 집에 없잖아. 지은이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아버지?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정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인데 뭐, 당연한 거지? 이제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쉬세요. 그래? 네가 잘 돌봐라. 하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갔던 그 시간들. 이제는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은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에 휴직 신청했어요. 휴직? 네, 지은이 돌봐야 해서요. 회사에서 허락해? 아직 모르겠어요. 내일 인사팀장님이랑 면담이에요. 승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지은이가 더 중요해요. 다음 날 밤 정훈이가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 휴직 안 된대요. 왜? 승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휴직하면 팀의 피해가 크다고. 최소 6개월은 근무해야 한대요. 그럼 어떡하니? 모르겠어요. 근데 지은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아버지, 죄송한데, 응? 조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계속 할게.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네가 일해야 지은이 치료비도 나오잖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저는 다시 새벽 3시 알람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계속이었어요. 정훈이가 밤 근무 때는 물론이고 낮 근무 때도 새벽에 가서 지은이를 도왔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증상은 계속 악화되었어요. 처음에는 손떨림이었는데 이제는 다리도 약해지고 말도 조금 어눌해졌습니다. 아버님, 저 학교 그만뒀어요. 언제? 지난주에요. 더 이상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서 쉬는 게 나아. 무리하지 마. 근데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해요. 이해해. 하지만 건강이 먼저야.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지은이네 집에 갔는데 지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지은아, 아버님,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근데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지은이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요즘 밥 잘 먹고 있니? 먹기가 힘들어요. 삼키는 게 병원에서 뭐래? 연하장애래요. 루게릭병 증상 중 하나래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증상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몰랐어요.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정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요양보호사 알아보려고요. 그래, 그게 낫겠다. 근데 비용이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24시간 돌봄이면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 그건 안 돼요. 괜찮아. 아버지 퇴직금 있어. 지은이 치료에 쓰자. 아버지, 지은이가 더 중요해. 돈은 나중에 생각하자. 하지만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젊은 환자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계속 새벽에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수진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아버지,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래? 괜찮아? 피곤해 보이시는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래. 요즘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다고 엄마가 걱정하시던데요. 산책 좀 하고 그래. 매일요? 응. 수진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수진이는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은이네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어요. 제 시동을 걸었는데 뒤에서 누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기분 탓이겠지. 지은이네 집에 도착해서 지은이를 돌봤어요. 5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 시간에 왜?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오늘 아버지 따라갔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올케네 집이더라고요. 새벽 3시에. 수진아, 아버지 대체 왜 그러세요? 올케네 집에 왜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와의 약속 때문에. 말씀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대답 안 하시면 저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안 돼. 그럼 말씀하세요. 왜 올케네 집에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하지만 수진이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요? 약속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기로. 누구랑요? 올케랑요?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 설마?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말을 못하세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참아줘. 아버지,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 이제 아버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집을 나간 후 저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딸이 오해하고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물었어요. 어제 수진이가 왔었다며?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잠깐 들렀다 갔어. 표정이 안 좋던데? 괜찮아, 별일 아니야.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점점 거짓말이 늘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도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멈칫했어요. 혹시 수진이가 또 따라오는 건 아닐까? 창밖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차에 타고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백미러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었어요.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야. 아버님, 오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약했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지은이가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또 경련이야? 네, 오늘은 좀 심해요. 지은이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약 먹었어? 못 먹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급하게 약을 챙겨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근육을 천천히 마사지해 줬어요. 30분쯤 지나니 경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매일 이렇게.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근데 아버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쟤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세요. 눈밑이 다 까매지셨어요. 지은이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지은아, 나는 정말 괜찮아. 내 걱정이나 해. 아버님,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양병원 알아볼까요? 안 돼. 하지만 아직은 집에 있어야 해. 병원 가면 더 우울해질 거야. 그래도 아버님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다니까. 걱정 마. 하지만 사실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도 피곤해서 자주 졸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에서 잠깐 졸다가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죠.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며칠 후 정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수진이한테 연락 오셨어요? 아니, 왜?
수진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데 무슨 말? 아버지가 요즘 새벽마다 어디 가신다고? 혹시 알고 계세요? 그냥 산책 다니는 거야. 근데 수진이가 직접 봤대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아버지 정말 오시는 거예요? 응, 지은이 도와주러 가지. 아, 그렇구나. 근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걱정할까 봐. 아버지, 감사해요. 근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수진이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그 애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 네,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왜 새벽에 올케네 집에 가는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수진아, 아버지야. 네, 에디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오빠한테 들었어. 네가 오해하고 있다고. 오해요? 제가 뭘 오해하는데요? 나는 지은이를 돌봐주러 가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왜요? 지은이가 아파서. 무슨 병인데요? 그건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 말을 못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버지,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새벽 3시에 올케네 집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수진아, 진짜 오해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뭘? 아버지가 정말 올케를 돌봐주는 거라면 왜 숨기는 거예요? 왜 오빠도 몰랐어요? 지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요? 왜 비밀로 해야 해요? 그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이의 병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역시 뭔가 숨기시는 거잖아요. 수진아, 아버지, 저 정말 실망했어요. 수진이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어요. 일이 점점 꼬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이 없었어요. 아내도 눈치챘습니다. 여보, 수진이랑 무슨 일 있어? 요즘 전화도 안 하던데? 아니야, 바빠서 그럴 거야. 그래도 이상해.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했는데. 여보, 정말 아무 일 없어?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아내는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녁 9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 재민이와 함께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내도 나왔습니다. 어머, 수진아, 재민이도 왔네. 어쩐 일이야? 엄마, 아버지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얘기? 수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올케네 집에 왜 새벽마다 가는 거예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올케네 집? 새벽에? 엄마도 몰랐죠. 아버지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케네 집에 가는 거.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정말? 응. 왜 거기 가? 지은이 돌봐주러. 새벽에? 지은이가 새벽에 제일 힘들대. 왜 힘든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엄마? 며느리가 새벽에 힘들다고 시아버지가 매일 가는 게? 그러게 좀 이상하긴 하네. 저는 확신해요. 뭔가 있어요. 수진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말을 못해요? 약속했다니까. 누구랑요? 올케랑이요? 수진이의 남편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온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거든요. 나는 괜찮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민아, 너까지.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설명을 해주셔야죠. 나는 설명할 수 없어. 지은이와의 약속이니까. 수진이가 냉소를 지었어요. 역시 올케랑 뭔가 있구나. 아니야.
그럼 왜 말을 못해요? 왜 비밀로 해야 해요? 지은이가 아파서 그래. 병을 숨기고 싶어 해서. 순간 입을 다물었어요. 실수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걸 말해버렸어요. 병?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올케가 아프다고요? 무슨 병인데요? 그건 지은이가 직접 말해야 해. 아버지,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무슨 병이에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차피 말이 나온 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루게릭병이야. 뭐라고요? 수진이가 얼어붙었어요. 올케가 루게릭병이라고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이가 혼자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새벽마다 가서 도와준 거야. 수진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응. 저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해했어요. 아버지한테, 올케한테.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제가 얼마나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요. 재민이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진정해, 여보. 어떻게 진정해요? 저 정말 최악이에요. 아내도 눈물을 글썽겼어요. 여보, 지은이가 그렇게 아팠어? 응. 왜 말 안 했어? 지은이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시댁 식구들 걱정시키기 싫다고.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미안해.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오빠는 알아요? 2달 전에 알았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어. 루게릭병은 치료제가 없거든. 그럼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해해서. 괜찮아. 네가 모르고 그런 거니까. 아니에요. 저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버지를, 올케를. 수진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다니까. 이제 알았으니 됐어. 올케한테도 가서 사과해야죠. 아니야. 지은이는 아직 모를 거야. 네가 오해했던 거. 그래도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수진이 부부가 돌아간 후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앞으로 어떡하려고? 계속 도와줘야지. 당신 혼자? 정은이도 돕고 있어. 근데 밤 근무 때는 제가 가야 해. 나도 도울게. 여보, 지은이가 우리 며느리잖아. 나도 도와야지.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응? 고마워.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오늘 오후에 올케네 갈게요.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해가 풀렸어요. 이제 가족 모두가 지은이를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지은이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새벽 3시 알람을 맞췄어요. 지은이를 위해, 우리 며느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수진이가 오해를 푼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은 함께 지은이를 돕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낮 시간에 지은이네 집에 가서 식사 준비와 집안일을 도왔고 수진이는 주말마다 와서 지은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는 여전히 제 시간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새벽에 갈까요? 정훈이가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낮에 일해야 하잖아. 내가 할게. 하지만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제 익숙해졌어. 사실 익숙해진 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아파트 부녀회 모임이 있어. 그래? 근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무슨 소문? 당신이 새벽마다 어디 간다는 소문. 가슴이 철렁했어요. 누가 그래? 엘리베이터 CCTV를 봤나 봐. 새벽 3시에 당신이 나가는 걸. 괜찮아. 내가 설명할게. 며느리 돌보러 간다고. 고마워.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예요. 며칠 후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이상한 말 들었어요. 무슨 말? 제 동료가 우리 동네 사는 친구한테 들었대요. 제 아버지가 며느리네 집에 새벽마다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했어요. 지은이가 아파서 그렇다고. 미안하구나. 너한테 피해가 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일주일 후 수진이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시어머니가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뭐래? 아버지가 올케를 너무 자주 돕는 거 아니냐고. 혹시 정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뭐? 아니에요. 제가 바로 해명했어요. 그냥 걱정하시는 거래요. 그래.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들 입방아 그런 거예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지은이네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경비실에서 경비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실례지만 새벽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며느리네 집이요. 내일 새벽에요? 네, 며느리가 아파서 돌봐줘야 해서요. 아, 그렇군요. 경비 아저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혹시 민원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지은이네 집에 들어가서 지은이를 돌봤습니다. 아버님, 오늘 경비 아저씨가 뭐래요? 너 들었어? 네, 인터폰으로 들렸어요.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니래, 그냥 확인한다고. 죄송해요, 아버님. 저 때문에.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지은이도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은이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휠체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에서 뭐래? 다음 달부터 휠체어를 사용하래요. 넘어지면 위험하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지은이가 이제는 휠체어를 타야 한다니. 괜찮아. 우리가 다 도와줄게. 아버님, 저 요양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아버님이랑 가족들한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넌 우리 가족이야. 하지만 소문도 나고 아버님 힘드시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우리 같이 버티자. 지은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오늘 분녀회 모임에서. 응? 사람들이 당신 얘기를 하더라고. 무슨 얘기? 며느리네 집에 새벽마다 가는 거 이상하다고. 내가 설명 안 했어. 며느리가 아프다고. 했어. 근데도 수군거리더라고.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냐. 시아버지가 그렇게 자주 가는 게 맞냐. 뭐 이런 식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근데 여보? 응? 정말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낮에도 자주 조는 거 봤어. 나이 들어서 그래? 거짓말.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런 거잖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무리하지 마. 당신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쉬울 수 없었어요. 지은이가 저를 필요로 하니까요. 며칠 후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 저한테 지방 발령 얘기가 나왔어요. 지방? 네, 부산 공장이요. 6개월 파견 근무래요. 그럼 지은이는? 그게 그래서 고민이에요.
거절하면 승진에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자니 지은이를 정훈이가 괴로워했어요. 언제까지 답해야 해? 다음 주까지요. 알았어. 생각해보자.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네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지은이 돌보는 건 우리가 할게. 너는 내일 해야지. 하지만 정훈아, 지은이 치료비가 계속 나가잖아. 네가 일해야 해. 알겠습니다. 정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일주일 후 정훈이가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6개월간의 파견 근무였어요. 이제 지은이는 거의 혼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내와 요양보호사가 돌보고 밤에는 제가 갔어요. 특히 새벽 시간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새벽 지은이네 집에 갔는데 지은이가 심하게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래? 아버님, 저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뭐? 구음장애? 레어. 루게릭병 증상 중. 하나. 지은이의 발음이 어눌해졌어요. 이제는 말하는 것도 힘들어진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말해. 다 들을 수 있어. 아버님, 무서워요. 점점.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은아, 나중에는 말도 못하게 된대요. 지은이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대의 젊은 며느리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지은아, 우리가 있잖아. 너 혼자 아니야. 감사해요. 아버님.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신호등 앞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울었어요. 지은이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왜 하필 지은이가 이런 병에 걸린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아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응. 무슨 일 있었어? 지은이가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해. 아내가 저를 안았어요. 힘들지? 당신? 응? 울어도 돼. 괜찮아. 저는 아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0살의 노인이 아내 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 요양병원이 좋은 데가 있대요. 수진아, 아버지 너무 힘드시잖아요. 올케를 병원에 모시는 게. 안 돼? 왜요? 지은이는 아직 집에 있고 싶어 해. 하지만 아버지가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요즘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세요. 살이 빠지셨어요. 얼굴도 헬쑥해지셨고.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봐도 한계예요. 조금만 더 버틸게.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은이는 우리 며느리야. 가족이야.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건강도 중요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요. 안 쓰러져. 걱정 마. 하지만 사실 저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낮에는 계속 졸렸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무게도 5kg나 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평소처럼 지은이네 집에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10분쯤 지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다시 차를 몰고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제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네 집에 도착해서 지은이를 돌봤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무리하지 마세요. 응,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어지러웠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간신히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쓰러졌습니다. 여보, 아내의 비명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아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야. 당신 집에서 쓰러졌잖아. 그랬구나. 의사 선생님이 과로래. 극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으로 쓰러진 거래. 여보, 이제 그만해. 제발.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해. 미안해. 미안하긴. 왜 혼자 그렇게 무리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와 정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두 사람이 침대로 달려왔어요. 정훈아, 너 부산에서 올라왔어? 아버지 쓰러지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과학 안에 있어요. 괜찮아. 이제 깨어났잖아. 괜찮지 않아요. 정훈이가 소리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그래? 네, 과로로 심장에 무리가 왔대요. 수진이도 울먹였어요.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무리하지 말라고. 미안하다. 미안하면 다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수진이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기분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거예요. 극심한 피로와 수면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가 겹쳐서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네. 연세가 70이시잖아요. 몸을 혹사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무리한 활동은 삼가셔야 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정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제가 할게요. 너 부산에서 일해야 하잖아. 그만둘래요. 뭐? 회사 그만두고 지은이 돌볼게요.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네가 왜 회사를 그만둬? 그럼 어떡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쓰러지셨고 지은이는 혼자고 요양보호사 있잖아. 새벽에는 없어요. 새벽에 지은이가 제일 힘든데. 아버지가 쓰러진 이후로 지은이가 혼자 버티고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가 혼자서 새벽을 버티고 있다니. 내가 퇴원하면 안 돼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이제 쉬셔야 해요. 하지만 아버지 제발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아내도 말했어요. 여보, 애들 말이 맞아. 이제는 쉬어야 해.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대로 그만둬야 하는 걸까요? 지은이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한 달간 절대 안정을 지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여전히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이 돕기, 손가락이 알람을 향했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지은이 생각만 났습니다. 지금쯤 지은이는 혼자서 새벽을 버티고 있겠죠. 근육 경련이 와도 약을 먹고 싶어도 혼자서.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어요.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지은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하지만 정훈이가 가고 있을 거야. 걱정 마. 그래? 응. 정훈이가 부산에서 일주일에 3번씩 올라온대. 새벽 시간은 정훈이가 맡기로 했어. 회사는? 주말이랑 휴가 쓰고 재택근무 늘려서 어떻게든 한대. 정훈이가 고생하겠네. 너도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는 애들이 할 차례야.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매일 지은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정훈아, 괜찮니? 네, 아버지. 괜찮아요. 지은이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네, 이제는 거의 누워지네요. 휠체어도 혼자 못하고. 그렇구나. 아버지, 사실은 정훈이가 말을 망설였어요. 뭔데? 병원에서 호스피스 얘기를 꺼냈어요. 호스피스? 네, 이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는 게 나을 거래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호스피스라니. 그건 마지막 단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지은이는 뭐래? 아직 말 안 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버지, 제가 회사 그만두려고요.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지은이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요양병원은? 지은이가 거부해요. 집에서 마지막까지 있고 싶대요. 그래? 정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돌봐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정은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저와 아내, 정훈이, 수진이와 재민이. 정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모신 이유는 지은이 일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호스피스를 권유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치료 효과가 없다고.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얼마나 남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6개월이래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안 돼.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너 그만두면 안 돼. 지은이 치료비 누가 내? 하지만 이제 치료도 호스피스도 돈이 들어. 그리고 나중에 지은이 없어진 후 내 인생은 어떻게? 정훈아, 너는 계속 일해야 해. 그럼 지은이는요? 우리가 돕는다. 하지만 아버지는 몸이 나 이제 괜찮아. 의사가 일상생활은 가능하대. 새벽에 가실 건 아니죠? 가야지. 안 돼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안 쓰러져. 보장할 수 있어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내가 새벽에 갈게. 당신이? 응, 나도 할 수 있어. 무릎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 지은이 돌보는 건 그렇게 힘든 일 아니잖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울게요. 주중에는 제가 가고 주말에는 엄마가 가시는 게 어때요? 너도 일하잖아. 재량 근무 신청할 수 있어요. 새벽에 다녀오고 회사 가면 돼요. 재민이도 말했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 담당할게요. 정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지은이를 위해 나서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재민이가 월, 화, 수진이가 수, 목, 내가 금, 토, 당신이 일요일. 당신은 안 돼. 아내가 소리쳤어요. 왜?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고 했잖아. 한 달 지났어. 이제 괜찮아. 안 괜찮아. 여보, 당신 또 쓰러지면 나 정말 못 참아.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걱정권 끼쳐서. 제발 무리하지 마.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 가족회의가 끝나고 모두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몸이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은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 그럼 밤에 외출도 괜찮나요? 밤에요? 네, 새벽에 잠깐 나가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과로로 쓰러지신 거 잊으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새벽 활동은 절대 안 됩니다. 심장에 다시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분, 다음에 또 쓰러지시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장담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왔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의사 말이 맞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지은이는 어떡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훈이에게 전화했어요. 정훈아, 나야. 네, 아버지. 지은이 상태 어때? 많이 안 좋아요. 내가 가봐도 될까?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응, 의사가 일상생활은 괜찮대. 그럼 오늘 저녁에 오시겠어요? 응, 갈게. 저녁 7시 지은이네 집에 갔습니다. 정훈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지은이는 방에 있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지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버님, 지은이가 힘없이 웃었어요. 발음이 더 어눌해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괜찮아요. 거짓말, 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버님이 안에 오셔서 외로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아파서. 알아요. 괜찮아요. 이제 다시 올게. 안 돼요. 왜? 아버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지은이도 중요해. 감사해요. 아버님,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지은아, 힘들지? 네. 많이? 네. 우리 같이 버티자. 응? 네. 1시간쯤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확히는 제가 말하고 지은이는 듣기만 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결심했습니다. 다시 새벽 3시에 가기로. 의사가 뭐라고 하든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지은이의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새벽 3시 알람을 다시 맞췄습니다. 지은이 돕기 이번에는 지우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함께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아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살금살금 현관으로 나갔어요. 어디가?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책? 거짓말하지 마. 지은이네 가려는 거지? 당신 의사가 뭐라고 했어? 알아. 하지만 지은이가 안 돼. 아내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당신 또 쓰러지면 어떡해. 안 쓰러져. 조심할게. 조심한다고 안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 여보, 지은이가 혼자 힘들어하고 있어. 재민이가 가고 있잖아. 재민이는 월, 화만 가. 오늘은 수요일이야. 그럼 수진이는 아직 안 일어났을 거야.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거짓말? 믿어줘. 내가 조심할게. 아내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약속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돌아온다고. 약속할게. 그리고 일주일에 3번만. 더 이상은 안 돼. 알았어.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가는 새벽길이었어요. 익숙했지만 또 낯설었습니다. 3시 20분에 도착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아버지야. 아버님,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왜 오셨어요? 널 도우러 왔지. 침실로 들어가니 지은이가 침대에서 몸을 떨고 있었어요. 또 경련이야? 네. 급하게 지은이의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근육이 더 딱딱해져 있었어요. 지은아, 약은 먹었어? 못 먹었어요. 왜? 손이 안 움직여요. 지은이의 양손을 봤습니다.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먹여줄게. 약을 꺼내서 물과 함께 먹였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고맙긴 당연한 거지. 30분쯤 마사지를 하니 경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좀 나아? 네. 잘 자. 아버지가 여기 있을게. 아버님, 응? 정말 괜찮으세요? 몸, 괜찮아. 걱정 마. 지은이가 조금씩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5시쯤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다녀왔어.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 조금 어지러웠어요. 감추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날이었죠. 이번에는 아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은이네 집에 가서 지은이를 돌봤어요.
경련을 완화시켜주고 약을 먹이고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토요일도 갔습니다. 일요일은 아내가 가기로 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은 갈게. 고마워. 당신은 쉬어. 알았지? 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2주째. 어느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요즘 올케네 가세요? 응. 일주일에 몇 번이요? 3번. 아버지, 약속했잖아. 일주일에 3번만. 그것도 많아요.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어제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요즘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신대요. 바빠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새벽에 나가시니까 피곤해서 그런 거잖아요. 수진아?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요. 수진이가 울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어요. 3주째. 정훈이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래? 피곤해서 그래. 요즘 올케네 가신다면서요? 응, 일주일에 3번. 아버지, 무리하시는 거 알다가네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정말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요즘 자주 어지러웠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다들 말릴 테니까요. 4주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은이네 집에 갔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분쯤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지은아, 아버지야. 아버님, 지은이를 돌보는 동안 계속 어지러웠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여보,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 안 괜찮아. 창백해. 좀 피곤해서. 당장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다니까. 그때 현기증이 왔어요.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붙잡았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갈 거야. 안 돼. 지은이는 됐어. 당신이 먼저야. 아내가 펠실구에 전화했습니다. 안 돼.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버텨. 구급차 곧 와.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원이었어요. 또 응급실이었습니다. 여보, 깨어났어?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기가 병원이야. 또 쓰러졌어. 미안해. 미안하긴 의사 선생님 부른다. 잠시 후 의사가 왔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셔야겠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와서 부정맥이 왔습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새벽 활동은 절대 안 됩니다. 의사가 나가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해. 당신 죽고 싶어? 아니야. 그럼 제발 그만둬. 지은이도 당신이 이렇게 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정훈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2사람이 침대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또 쓰러지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면 뭐 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이제 정말 죽고 싶으세요? 수진아, 아버지, 저희가 뭐가 모자라요? 왜 우리 말을 안 들으세요? 옳게도 중요하지만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아버지가 없애지. 없으면 우리는 어떡해요? 수진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정훈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발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훈아,
지은이한테 제가 말할게요. 아버지가 더 이상 못 오신다고. 안 돼. 왜요? 지은이가 나를 기다려. 아버지, 정훈이가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지은이는 어떡해요? 자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죽었다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거예요. 아버지,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정훈이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이러다 정말 죽으면 지은이가 더 괴로워할 거예요. 알았어. 정말요? 이제 안 갈게. 약속하세요. 약속한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옳게 돌봐주신 것.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게요. 고맙다. 푹 쉬세요. 아버지는 충분히 하셨어요. 병실을 나가는 수진이와 정훈이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 걸까요? 지은이와의 새벽이 이제 끝난 걸까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다시 한번 경고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다음에 또 오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습니다. 새벽 3시 알람. 지은이 돕기, 손가락이 떨렸어요. 지워야 할까요? 아니면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람을 끄지 않았어요.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어요.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쯤 지은이는 혼자서 새벽을 버티고 있겠죠. 미안해, 지은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어젯밤 제가 지은이 돌봤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다. 아버지는 푹 쉬세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매일 지은이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훈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아버지를 찾아요. 뭐라고? 매일 밤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님 언제 와? 계속 물어봐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가 못 간다고 말해줘. 그랬어요. 근데도 계속 기다려요. 아버지, 딱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은이한테 직접 설명해 주시면. 알았어, 갈게. 정말요? 몸은 괜찮으세요? 낮에 갈게. 새벽 말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오후 지은이네 집에 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정훈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지은이는 방에 있어요. 아버지 오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지은아, 침대 옆에 앉았어요.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손이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아파서. 알아요. 들었어요. 지은아, 아버지가 이제 못 올 것 같아. 왜요? 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새벽에 나가면 안 된대.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아버님이 아프신 건 다 저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 아버지가 무리해서 그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가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마지막까지 함께 못해줘서. 괜찮아요. 아버님, 충분히 해주셨어요. 새벽 3시. 알람. 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은아, 감사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1시간쯤 지은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확히는 제가 말하고 지은이는 힘들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가봐야겠어. 네, 건강해. 알았지? 네, 아버님도,
아버지도 건강할게. 일어나려는데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님, 응? 사랑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나도 사랑해, 지은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지은이와의 새벽이, 우리의 시간이. 지은이를 만나고 온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매일 밤 새벽 3시가 되면 잠에서 깼습니다. 알람은 꺼놨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정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많이 안 좋아요. 어떻게? 호흡이 약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길어야 한 달이래요. 아버지, 내일 가족회의 하면 안 될까요? 그래, 우리 집으로 와라. 다음 날 오후 우리 집에 모두 모였어요. 저와 아내, 정훈이, 수진이와 재민이.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정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모신 이유는 지은이 일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대요. 수진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오빠,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병원 가기 싫다고 집에서 마지막까지 있고 싶대요. 그래, 정훈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보내면 좋겠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무엇을 하면 되니? 제가 물었어요. 지은이가 아버지를 계속 찾아요. 나를? 네, 특히 새벽에요. 아버님 오실 시간인데 계속 그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3시? 네. 어떻게 아세요? 그 시간이 우리 시간이었거든. 아버지?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마지막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의사가 뭐라고 하든 지은이가 원하면 가야지. 여보, 당신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지은이 마지막에 못 가본 거.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았어. 가볼게. 진짜요? 정훈이가 눈을 빛냈어요. 응. 하지만 매일은 못 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도 가겠어요. 아버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나도 같이 갈게. 아내도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가자. 지은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자. 재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돕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 가족 모두가 함께 지은이를 돌보기로. 그날 밤부터 새로운 스케줄이 시작되었어요. 월요일 새벽, 재민이와 수진이 화요일 새벽, 정훈이 수요일 새벽, 아내와 저 목요일 새벽, 수진이와 재민이 금요일 새벽, 저 혼자 토요일 새벽, 정훈이 일요일 새벽. 아내와 저 일주일에 3번 제가 가기로 했어요. 첫날 밤,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무리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지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8개월 만에 아내와 함께 가는 새벽이었어요. 조용한 새벽거리.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당신 혼자 8개월 동안 이 길을 다녔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랬지? 힘들었을 텐데. 괜찮았어. 지은이를 위해서니까. 당신 정말 대단해. 대단하긴 당연한 일 한 거야.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정훈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지은이는 방에 있어요. 아까부터 계속 시계 보면서 기다렸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지은아, 우리 왔어. 오셨어요. 새벽 3시에. 응, 약속 지켰지? 감사해요. 지은이의 몸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2주 전보다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어디가 아파? 다리요. 경련이.
아내가 지은이의 다리를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돼? 네, 고마워요. 저는 약을 챙겼습니다. 지은아, 약 먹어야지. 네, 약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30분쯤 지나니 지은이가 조금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님, 응? 새벽 3시, 알람, 아직도 맞춰 놓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알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 지은이 돕기 여전히 설정되어 있었어요. 왜요? 이제 안 오실 거면서 언젠가 다시 필요할 줄 알았어. 그래서 지우지 않았어. 아버님, 지은이가 울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 진작 알았으면 같이 도와줬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가 몰라서 당신 혼자 힘들었잖아. 아버님이 계셔서 괜찮았어요. 그날 새벽 우리는 3시간을 지은이 곁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지은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응. 우리 마지막까지 잘 돌봐주자. 그래, 그래야지. 금요일 새벽. 이번에는 저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는 새벽길은 익숙하면서도 쓸쓸했어요.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어요. 지은아, 아버지야. 아버님, 이번에는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 약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니 지은이가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지은아, 호흡이 힘들어서. 알아, 괜찮아. 편하게 있어.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아버님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기 서랍에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편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 이게 뭐야? 제 거 마음이에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지금 읽으면 안 돼? 나중에요. 제가 없을 때 지은아 약속해 주세요. 알았어. 약속할게. 편지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새벽 지은이는 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잠든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은이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새벽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일요일, 아내와 함께 지은이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사람이 많았어요. 정훈이, 수진이, 재민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왜 다들 여기 있어? 아버지, 지은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 침실로 갔습니다. 지은이가 산소호흡기를 쓰고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지은아, 아버님, 간신히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침대 주위에 모였어요. 저 아내 정훈이, 수진이, 재민이 모두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지은이가 힘겹게 말했어요.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은아. 특히 아버님. 응. 새벽 3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나도 못 잊을 거야. 아버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지은아, 아프지 않았어요. 아버님 계셔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은이가 우리를 한 명씩 바라봤어요. 정훈,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여보. 정훈이가 울었어요. 어머님, 감사했어요. 우리 딸 고마웠어. 아내도 울었습니다. 수진, 언니, 미안했어요. 오해 받게 해서. 아니야, 언니. 내가 미안해. 수진이가 흐느꼈어요. 재민, 오빠도 감사해요. 저야말로 고생하셨어요. 재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은아, 우리 함께 행복하자. 응? 네, 함께. 지은이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호흡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지은아, 정훈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가족분들, 잠시 나가주세요. 우리는 거실로 나왔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유족분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임종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정훈이가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수진이가 오빠를 안았어요. 오빠, 두 사람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 지은이가 떠났습니다. 새벽 4시 32분,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장례식장. 3일장으로 치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은이의 제자들, 동료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가 지은이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장례식 둘째 날 밤, 저는 조용히 빈소를 나와 밖으로 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지은이가 준 편지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님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저는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도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에요. 하지만 꼭 쓰고 싶었어요. 아버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아버님, 기억하세요? 8개월 전 어느 날 밤 아버님이 우연히 제 비밀을 알게 된 날을요. 저는 그날 정말 무서웠어요.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혼자서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말씀하셨죠. 새벽에 가서 도와주겠다고.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새벽마다 오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오셨어요. 매일 새벽 3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6개월 동안 새벽 3시가 되면 알람 소리와 함께 아버님이 오셨어요. 지은아, 아버지야.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어둠 속에서 혼자 고통받던 저에게 아버님은 빛이었어요. 근육 경련이 올 때 마사지 해주시고 약 먹는 것 도와주시고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주시고 아버님 덕분에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새벽이 제일 무서웠는데 아버님이 계셔서 괜찮았어요. 아버님이 저 때문에 쓰러지셨을 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힘들게 한 거잖아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아버님, 저는 행복했어요.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했어요. 새벽 3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버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아니, 평생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럼 제가 있는 곳에서도 기억할게요. 아버님의 헌신을, 아버님의 사랑을, 새벽 3시의 알람 소리를. 아버님, 정말 감사했어요. 제 두 번째 아버지, 사랑합니다. 며느리 지은 올린 PS 아버님, 제발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버님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70살 노인이 밤하늘 아래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웠어.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별 중 하나가 지은일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새벽 3시 알람. 지은이 돕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알람. 하지만 지울 수 없었어요. 이건 지은이와의 추억이니까요. 우리가 함께한 6개월의 증거니까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평생 지우지 않을 거예요. 매일 새벽 3시마다 울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억할 거예요. 우리 며느리 지은이를, 새벽을 함께한 그 시간들을. 하늘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 가, 지은아.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벽 3시에 또 만나자. 지은이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모든 게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은 여전히 울렸어요. 지은이 돕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알람이 울렸을 때 본능적으로 일어났어요. 옷을 갈아입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은이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지은아, 작게 불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응,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아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3시가 되면 알람이 울리고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훈아, 들어와. 거실에 앉았어요.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부산 발령 포기하기로 했어요. 왜? 지은이도 없는데 부산에서 혼자 뭐 하겠어요? 정훈아, 서울로 복귀 신청했어요. 회사에서 허락해줬어요. 잘했어.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지은이한테 더 잘해줄 걸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요. 정훈이가 울었어요. 정훈아, 지은이는 알고 있었을 거야. 네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요? 그럼 마지막에 내 이름 부를 때 봤잖아.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는지. 아버지, 너무 자책하지 마. 지은이도 원하지 않을 거야.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지은이를 생각했어요. 지은아, 잘 있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잘 있어. 걱정 마. 혼잣말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이상했지만 괜찮았어요. 지은이와 대화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래. 새벽에 여전히 일어나신다면서요? 누가 그래? 엄마한테 들었어요. 응, 몸이 기억하나 봐. 아버지,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보고 싶으시죠? 응, 저도 보고 싶어요. 내일요. 그래. 아버지, 언니가 아버지 정말 사랑했어요. 아시죠? 알아. 마지막 편지 읽어보셨어요? 응, 읽었어.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진이에게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정말 행복했었나 봐요. 아버님 덕분에. 그랬으면 좋겠어. 아버지는 언니의 영웅이었어요. 영웅은 무슨, 정말이에요. 언니한테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새벽 3시 알람은 계속 울렸습니다. 지울 수 없었어요. 이건 지은이와의 마지막 연결고리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은이 기일에 가족들 모두 모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49제도 지내야 하고, 제대로 해주자. 49제를 지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 아내, 정훈이, 수진이, 재민이,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가 지은이를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법당을 나오는 길에 정훈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감사했어요. 뭐가? 지은이 마지막까지 돌봐주셔서요. 당연한 일 했어. 아버지 아니었으면 지은이 정말 혼자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새벽 시간요. 아버지가 계셔서 지은이가 덜 무서웠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구나. 저도 이제 새벽 3시 알람 맞춰놨어요. 왜? 아버지처럼 그 시간에 일어나서 지은이 생각하려고요. 정훈아, 그게 제가 지은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수진이도 말했어요. 저도 맞춰놨어요.
새벽 3시 알람. 너희들, 우리 가족의 시간이잖아요. 새벽 3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아팠어요. 여전히 보고 싶었지만 조금 덜 아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창밖을 보며 지은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오늘 날씨 좋아. 네가 좋아하던 날씨야. 지은아, 오늘 정훈이 만났어. 많이 좋아 보이더라. 지은아, 내 제자들이 편지 보냈어. 선생님 보고 싶다고. 매일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혼잣말 같았지만 지은이가 들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훈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을까요? 지은이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 지은이도 원할 거야. 하지만 정훈아, 지은이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했어. 편지에도 그렇게 썼잖아. 맞아요.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말고. 네, 아버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의 첫 기일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이네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상을 차리고 절을 했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어요. 정훈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재혼하기로 했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 동료분이에요. 좋은 분이고 지은이도 알았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잘했어, 정훈아. 제가 말했어요. 지은이도 기뻐할 거야. 정말요? 그럼 네가 행복한 게 지은이가 제일 원하던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지은이는 잊지 마. 네,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새벽 3시 알람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돕기 1년 동안 매일 울린 알람. 이제는 문구를 바꿔야 할 것 같았어요. 지은이 돕기에서 지은이 기억하기로.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바꾸지 못했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지은이를 돕는 건 끝났지만 이 문구가 좋았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니까요. 다음 날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1년이 지났어. 네가 떠난 지 1년. 아버지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있어. 매일 새벽 3시마다. 이 시간은 우리 시간이었잖아.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에 너를 생각할 거야. 평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며칠 후 정훈이가 결혼식 날짜를 잡았어요. 3개월 후 봄이었습니다. 아버지, 줄에 서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네, 아버지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어, 할게. 결혼식 날. 정훈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새 신부도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주례사를 하면서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보이지 않지만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의 첫 번째 아내 지은이. 지은이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정훈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오늘 지은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신랑, 신부,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지은이 모두 축복합니다.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정훈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주례사 감사했어요. 잘 살아라. 네, 그런데 아버지? 응? 신혼여행 가기 전에 지은이 산소 가려고요. 같이 가주실래요? 그래, 가자. 다음 날 지은이 산소에 갔습니다. 정훈이, 새 신부, 그리고 저. 세 사람이 함께 절을 했어요. 지은아, 오빠 결혼했어. 잘 살게. 걱정하지 마.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고마워. 오빠 사랑해줘서. 새 신부도 인사했습니다. 언니, 저 잘할게요. 정훈 씨 잘 모실게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지은아, 아버지야. 1년 넘게 못 봤네. 잘 있었니? 아버지는 잘 있어.
건강해. 매일 새벽 3시마다 너 생각해. 알람 아직도 울려. 그거 절대 안 지울 거야. 우리 시간이니까. 보고 싶어, 지은아. 정말 보고 싶어. 눈물이 흘렀어요. 산소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지은이가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5년. 저는 여전히 새벽 3시 알람을 맞추고 있었어요.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나 지은이를 생각했습니다. 정훈이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아이도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지원이라고 지었습니다. 지은이의 지자를 따서요. 5년이 지난 어느 날, 손녀 지원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새벽마다 일어나세요? 응? 네가 어떻게 알아? 아빠가 그러던데요. 할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신대요. 그래?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왜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돌봐줬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기억하려고. 누구요? 내 아빠 첫 번째 엄마야. 그 엄마가 저 낳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요? 그래,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는 그분을 아직도 기억하세요? 응, 매일. 어떻게요? 새벽 3시마다 생각해. 그게 우리 시간이었거든.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 당연한 거야. 저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넌 할 수 있어. 어떻게요? 포기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 곁을 지키는 거지. 네, 할아버지. 그날 밤 지원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새벽 3시 알람 맞춰도 돼요? 왜? 할아버지랑 같이 그분 생각하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맞춰도 좋아. 고마워요, 할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벽 3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저, 정훈이, 수진이, 그리고 이제는 지원이까지. 모두가 새벽 3시 알람을 맞추고 있었어요. 지은이를 기억하기 위해, 가족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80살이 되었어요.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알람은 여전히 울렸어요. 지은이 돕기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날 밤,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얼마 안 남았다고 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병실에 왔습니다. 아내 정훈이, 수진이, 손녀 지원이. 아버지, 괜찮아. 나 오래 살았어. 하지만 내 핸드폰 좀 가져다 줘. 정훈이가 핸드폰을 건넸어요. 알람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너희들 이 알람 계속 지켜줘. 네? 새벽 3시, 우리 가족의 시간. 지은이를 기억하는 시간. 내가 없어도 계속해줘. 아버지,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새벽 3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리는 알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별이 보였어요. 유난히 밝은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버지 간다. 기다렸지?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